인도 바라나시의 어느 한 동네 어두운 골목 안에서 왜소해 보이는 한 명의 여자를 두고 수많은 다른 여성들이 둘러싸 침을 뱉는가 하면 큰 소리로 욕을 하며 발길질을 하고 있습니다. 살려달라는 비명도 지르지 못할 정도로 끙끙 앓으며 신음하던 그 순간 갑자기 한국인 남성이 나타나 큰 소리를 치는데요. 처음엔 누구냐고 당장 가라고 말하던 여성들이 한국인 남성이 한 발자국씩 천천히 다가오자 눈치를 보기 시작하더니 단체로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다른 여성들에게 둘러싸여 집단 구타를 당했던 여성이 길에 쓰러진 채 물끄러미 한국인 남성을 바라보는데요. 어두운 인도 바라나시의 골목길에서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감동사연입니다. 오늘은 인도 바라나시에 살고 있는 26살 파티마가 SNS 계정을 통해 올린 사연을 재구성하였습니다. 인도는 세계 인구 1위, 국토 면적 7위의 대국입니다. 하지만 치안이 좋지 않아 많은 자국민뿐만 아니라 외국인에게도 많은 위협이 가해지는 나라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인도 바라나시에 살고 있는 26살 파티마가 SNS 계정을 통해 올린 사연을 재구성해 보았습니다. 그럼 인도 파티마의 사연 한번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세상에서 제일 멋있는 남편과 한국에서 살고 있는 26살 인도 국적의 파티마입니다. 저는 인도 바라나시에서 태어났습니다. 제가 인도에서 한국인 남자친구를 만나 결혼까지 하게 된 이유는 조금 특별한데요. 한국에서나 제 고향인 인도에서나 이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해줄 때마다 다들 영화에서나 들어볼 법한 이야기가 아니냐며 정말 재미있어 하길래 사연을 제보하게 되었습니다. 제 남편 자랑도 하고 한국 자랑도 하고 말이죠. 전 재작년까지만 해도 인도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어릴 적 부모님이 이혼을 하시고 엄마랑 외할머니와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엄마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뒤 외할머니와 단둘이 살게 되었고 집안 사정이 넉넉하지 않아 공부를 잘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지 하는 생각만 머리에 가득했죠. 사실 할머니께선 대학에 가는 게 어떻겠냐고 하셨지만 인도 학구열이 굉장히 높아서 대학을 가려면 학교에서 하는 수업만으로는 불가능한 게 사실입니다. 나중에 남편에게 들어보니 한국도 학구열이 높다고 하더군요. 잘 아시겠지만 미국 대기업을 이끄는 인도 출신의 CEO가 굉장히 많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것도 인도의 높은 학구열과 연관이 되어 있지 않을까 싶어요. 학교 수업만으로는 높은 점수를 받아 좋은 대학에 가는 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기도 했고 사실 저는 공부를 그다지 잘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런 점 때문에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길거리 음식 장사를 하기 시작했죠. 3년간 인도 음식부터 시작해 전 세계 다양한 나라의 음식을 팔아봤지만 딱히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가다간 저도 할머니도 생계가 위험해질 수준까지 이르렀죠.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몇 날 며칠을 머리를 싸매고 고민만 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스트레스를 받은 나머지 입맛도 없었고 하루에 한 끼도 못 먹을 때가 많았죠. 그러다 제 인생을 송두리째 뒤바꿔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한국이란 나라가 제 인생에 나타난 거죠. 사실 요즘에는 한국의 빠니보틀이라는 여행 유튜버와 한류 문화 때문에 한국을 모르는 사람이 없지만 제가 어렸을 땐 한국이란 나라를 잘 몰랐습니다. 며칠 동안 고민하며 방에서 음식 연구만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집 밖에서 맛있는 음식 냄새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엔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 배가 고프다거나 뭔가 먹고 싶다는 생각조차 안 들었는데 저도 모르게 음식 냄새가 나는 곳으로 이끌려 걸어가고 있었죠. 냄새가 나는 곳으로 도착해보니 대로변의 푸드트럭에서 나는 냄새였고 그곳에서 한국인 부부가 태극기를 걸고 한국식 돼지 양념 갈비를 팔고 있었습니다. 당장 사 먹어보기로 결심했고 그 음식을 먹어보고 아 이거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이 한국 음식을 인도식으로 조금만 바꾼 뒤 장사를 하면 대박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곧장 실행에 옮기기로 하고 저는 푸드트럭 사장님인 한국인 부부를 붙잡고 제 사정을 말한 뒤 제발 한국식 돼지갈비를 만드는 비법에 대해 알려달라고 빌다시피 예언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인 부부가 한참을 얘기하더니 뜻밖의 대답을 해주셨는데요. 제게 말하길 사정이 워낙 딱하시니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그 대신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곳에서 장사를 하는 기간인 일주일 동안 인사말을 비롯한 손님을 응대할 수 있는 기본적인 한국어를 익혀오세요. 요즘은 유튜브를 통해 쉽게 배울 수 있으니 많이 어렵지 않을 거예요. 두 번째로 한국 음식과 한국 문화에 대해 어느 정도 공부를 하고 오세요. 얼마나 깊이 있고 다양하게 공부하는지는 본인의 선택입니다. 전 단순히 음식 조리법을 알려달라고 한 건데 조리 능력이나 계량법, 음식의 이해도가 아닌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공부하라는 황당한 소리에 다소 놀랐지만 무슨 이유가 있겠거니 하며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3일 차엔 화장실에서 보리를 보면서도 유튜브로 한국어 강의를 듣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한국 문화를 공부할 땐
잠도 안 자면서 공부했던 것 같아요. 생각보다 재미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한국어는 자연스럽게 외워졌고 더 나아가 한국어 회화까지 공부하기 시작했죠. 공부가 이렇게 쉽고 재미있는 건 줄 알았다면 좋은 대학에 갈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일주일 동안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고 약속한 날 한국인 부부에게 한국어로 인사를 하며 다가갔고 30분 동안 대화한 뒤 만족한 한국인 부부의 포옹과 함께 한국 음식 요리법 강의가 시작됐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들과 이야기했던 그 30분이 면접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한국인 부부가 알려준 음식 중 제가 자신 있겠다 싶은 건 양념 돼지갈비랑 곱창볶음이었습니다. 인도 음식이 대부분 기름지고 향이 강하다 보니 이 음식을 조금만 인도식으로 바꾸면 되겠다 싶었죠. 그렇게 새로운 조리법과 함께 재료 준비를 마친 뒤 바로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놀라웠죠. 완전 판타스틱했습니다. 한국 음식의 인기는 대단했습니다. 한국 음식을 팔기 시작한 지 단 하루 만에 만 루피를 벌었죠. 재료 소진으로 인해 영업 종료합니다라는 팻말을 내걸었고 재료를 넉넉히 준비해 본격적으로 장사를 하고 나선 5일 만에 7만 루피를 벌 정도였죠. 한국 돈으로는 110만 원 정도 되는 돈입니다. 대박인 거죠. 인도 공무원의 평균 월급이 한국 돈으로 5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공무원 월급의 2배가 되는 돈을 5일 만에 벌었으니 정말 금방 부자가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날 밤 퇴근하고 집에 와서 화장실에서 한참을 혼자 울었습니다. 몇 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 5시에 출근해서 저녁 9시에 퇴근했던 제가 드디어 성공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가슴 벅찼거든요. 그날 처음으로 할머니와 함께 돈 걱정을 하지 않고 발 뻗고 편하게 잘 수 있었어요. 그러나 이 행복은 얼마 못 가 문제가 생기고 말았죠. 한국 음식 덕분에 많아진 손님을 상대로 열심히 장사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7명 정도 되는 여자들이 제 푸드트럭 근처에서 자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제게 무슨 원한이라도 있는 것처럼 절 쳐다보며 주위를 맴돌았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인원수는 점점 늘어났습니다. 심지어 온몸에 문신을 하고선 담배를 피고 저를 죽일 듯이 노려보는 여자도 있었죠. 문제는 10일 정도 지났을 때부터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멀리서 지켜보기만 하던 여자들이 대놓고 제 영업을 방해하기 시작했죠. 대놓고 가게 바로 앞에서 담배를 피우는가 하면 차량을 끌고 와 큰 소리로 노래를 틀고 손님들에게 위협을 가하기도 했어요. 인도에선 함부로 시비를 걸다간 큰 문제가 생길 수 있기에 꾹 참고 있었는데 결국 문제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손님들이 제일 많이 모이는 점심시간 1시간 전 한 여자분이 돼지갈비 세트를 10개를 주문하고 잠시 화장실을 갔습니다. 세트 10개 주문을 한 번에 받아 기분이 너무 좋았던 저는 음식을 정신없이 만들었어요. 하지만 그 손님은 아무리 기다려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난 음식을 팔 수는 없기에 결국 그날 많은 재료를 버리는 건 물론 점심시간에 절 찾아주신 단골 손님들에게 음식을 드릴 수도 없게 되었죠. 너무 화가 났지만 그 여자가 누군지도 어디 있는지도 모르기에 혼자 이를 악물고 짐 정리를 한 채 퇴근했습니다. 그렇게 분노를 삭히며 집을 가고 있는데 멀리서 절 보고 손가락질하며 웃고 있는 여자 무리 사이로 아까 음식을 주문하고 도망간 여자가 보였습니다. 순간 이성을 잃은 전 여자 무리를 향해 달려갔고 도대체 절 왜 괴롭히냐고 물어봤죠. 그랬더니 그중 한 명이 나오더니 제게 그러더군요. 인도에서 한국 음식으로 돈을 버는 주제에 어디서 고개를 쳐들고 따지고 있는 거야? 지금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지지 않으면 네가 장사하는 트럭을 부수는 건 물론이고 너네 집까지 찾아가서 괴롭힐 거니까 그렇게 알아. 그 말을 들은 전 이성을 잃고 다가갔고 머리채를 잡고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10명이 넘는 무리를 이길 수는 없었고 어느새 눈을 떠보니 그 여자들에게 집단 구타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러다 죽겠구나 싶었지만 명치를 세게 맞아 목소리가 나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때 누군가 골목 입구에서 소리를 크게 질렀고 잠시 후 제게 때리고 욕을 하던 여자들이 갑자기 우왕좌왕하더니 제게 침을 뱉고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서럽고 아픈 나머지 바닥에 엎드린 채 배를 움켜쥐고 울고 있었는데 누군가 한국어로 제게 괜찮냐고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손을 내민 남성은 아까 소리를 지른 남성이었고 자세히 보니 제 푸드트럭에 자주 오던 한국인 단골 손님이었죠. 얼굴을 보자마자 반가우면서 너무 고마워. 저도 모르게 안긴 채 한참을 울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는 저를 부축해서 집까지 데려다 주었어요. 정말 감사해서 담례로 할머니와 함께 저녁 식사를 대접하기로 했습니다. 그날 그 사람과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는 인도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는 대학생이었고 이제 곧 한국으로 돌아간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이제는 못 먹을 인도식 한국 돼지갈비를 먹으러 왔다가 제게 무슨 일이 생긴 걸 보고 따라와 도와준 것이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던 중 그 남자는 제게 한 가지 제안을 했는데 본인이 다음 달에 한국으로 돌아가는데
앞으로 인도에서 일을 하는 게 힘들면 같이 한국으로 가서 장사를 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물어보더군요. 사실 한국에서 장사를 해보면 어떨까 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한국에 아는 사람도 없고 해외여행도 한번 가본 적 없는 나라로 선뜻 가기 힘들었는데 그런 저에게 너무나 좋은 기회였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이 사람이라면 제가 한국에서 믿을 수 있겠다 싶었던 것 같아요. 그날 밤 정말 많은 고민을 했고 다음날 전화로 답을 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고요? 한국인 단골 손님이었던 동환 씨와 얘기한 뒤 할머니와 함께 한국으로 왔고 저희는 이태원에 음식점을 차린 지 2달 만에 대박이 났습니다. 그리고 동환 씨가 프로포즈를 해서 한국에 온 지 1년 만에 결혼을 했고 지금은 임신을 해서 출산을 준비 중입니다. 저는 육아에 전념하고 싶어 음식점은 남편에게 맡겨놓은 상황이에요. 아마 비법 레시피를 남편도 알고 있으니 혼자서도 잘하겠죠? 사실 출산할 때가 다가오니 드는 생각인데 지금은 그 당시 저를 괴롭힌 인도 여성들에게 감사하다고 인사라도 하고 싶은 지경입니다. 한국은 인도에 비해 치안도 뛰어나고 선진국이라 그런지 시민의식도 매우 뛰어나거든요. 정말 아이를 키우기엔 한국만한 나라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시작점이었던 제게 한국 음식 요리법과 한국 문화를 알려주신 부부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혹시나 이 사연을 보고 계신다면 이태원에서 한번 마주쳤으면 좋겠습니다. 길거리에서 한식을 팔던 인도 여성이 늦은 밤 골목길에서 한국 남자를 보더니 오열했던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감동사연 TV는 전 세계 다양한 국가들의 사연들을 제보받고 있습니다. 사연 접수는 공식 이메일을 통해 받고 있습니다. 많은 제보와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동사연 TV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힘을 얻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외국인들의 사연을 찾아 전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